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민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일산 지점에 나와 있어요. 요즘 들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전기차가 처음 구매를 할 때는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선뜻 내가 손을 내밀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거리도 좀 되고 연식도 조금 있는 그런 차량들이 생각보다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행거리가 긴 아이오닉5와 EV6를 구매할 때 어떻게 구매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내가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 옆에는 아이오닉5와 EV6가 있습니다. 이 아이오닉5와 EV6가 보통 2021년, 2022년 이때쯤에서 나온 차들이 3년 6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일반 보증이 끝나고 배터리 보증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현대 기아의 전기차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이제 ICCU죠. ICCU가 고장이 나면은 뭐 보통 수리비가 한 250만 원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ICCU가 고장이 나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주행 중에 갑자기 ICCU 고장으로 인해서 12V 충전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모터 구동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완속 충전이 안 돼서 급속 충전만 해야 되는 그런 고장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V12를 쓰다가 고장이 나는, 대표적으로 요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아이오닉5나 EV6 같은 차량들은 이 차량을 처음으로 등록한 사람이 나야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10년 20만 킬로미터까지 보증이 되지만, 중고차로 나왔던 차량들이 내가 구입해서 내가 명의 이전을 했어,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10년 16만 킬로미터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10년 16만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차량을 내가 구매를 했어, 그럴 때에는 일단 보증기간 안에 있으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만약에 주행거리가 16만 킬로미터가 넘어갔어, 그럴 때에는 요 3가지 경우 중에서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ICCU가 고장이 나서 구동이 안 돼 라고 하면 이거는 무상수리가 들어갑니다. 대신에 나머지 2가지 경우, 완속 충전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V2L이 안 된다든지, 요 2가지 경우는 무상수리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0만 원 정도를 내고 고쳐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배터리입니다. 요 배터리는 요 측면에서 아이오닉5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배터리 자체가 통으로 교체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2천만 원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기차는 중고로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약간 다른 얘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0년 16만 킬로미터 이내에 배터리가 고장났다 라고 하면은 전량 무상 교체가 됩니다. 이거 무상 교체할 때 재생 배터리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일부만 빼서 모듈만 교체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냥 새 배터리가 들어가요. 근데 보통은 10년 16만 킬로미터 이내에는 배터리가 고장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 옆에 있는 이 아이오닉5만 하더라도 4년이 지났고 주행거리가 10만 킬로미터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남아있는 보증 가는 거리가 6만 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6만 킬로미터를 넘어서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때부터 막 걱정이 되잖아요. 아, 내가 지금 이 보증 기간이 간당간당한 주행거리 긴 아이오닉5를 사서 내가 2천만 원짜리 배터리를 교체하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요즘 들어서는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현대기아 전기차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수리를 하는 그런 카센터들이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요 안쪽에 OBD 단자가 있어요. 그 OBD 단자에 스캐너를 끼워서 넣으면 이 차량의 BMS 고장등이 떴을 때 어떤 거에 대한 고장이 떴는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 상세하게 나온 코드 중에 보면 수백 개가 나오는 이 배터리 셀 중에 몇 번 셀이 고장이 났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게 이제 공식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리튬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덴드라이트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쇼트가 나기 직전의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고장들의 원인에 의해서 셀이 하나가 죽은 거예요. 이때의 수리 방법이 어떻게 되냐, 아까 OBD 잭에 스캐너를 꽂아서 어떤 셀이 고장이 났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놨잖아요. 그래서 현대 모비스에 보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고전압 배터리를 모듈별로 팝니다. 이 모듈별로 파는 요 전기차 배터리를 하나를 구매를 하는데 보통 한 85만 원 정도 해요. 문제가 있는 모듈을 찾고 그 모듈을 새 모듈로 갈아 끼우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알려드리자면, 얘 모듈 고장났어, 얘 빼, 그리고 새 거 집어넣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남아있던 셀들의 이 최대 전압과 새 배터리에 있는 이 셀 전압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셀 밸런싱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BMS를 고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함정 같은 게 하나가 있죠. 내가 주문을 해서 교체를 하는 배터리는 새 거지만 내가 지금까지 사용해
사용해왔던 헌 배터리랑 최대 수치를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터리의 컨디션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배터리팩 한번 내렸다가 모듈 하나 교체하고 이런 비용들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냐, 이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보통 모듈 하나 정도 교체하는데 비용이 대략 한 110에서 120만 원? 요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전기차 타다가 전기차 고장나면 배터리팩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야. 왜 그러냐면 제 옆에 있는 이 아이오닉 5가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한 2천만 원 초중반 정도가 되는데 배터리 신품 가격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어느 누가 정신이 나갔다고 이 중고차 값을 주고 교체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모듈을 교체해가면서 탄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은 것 같아요. 내연기관 같은 자동차들, 뭐 G90이나 이런 자동차들도 10년 넘어가고 주행거리도 막 15만, 16만, 20만 이렇게 돼가면 고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일 새고 이러면 그런 것도 잡아줘야 되지, 로어암 같은 거 나가면 한 번씩 잡아줘야 되지, 이런 갈아줘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배터리라고 하면은 소모성 교체 부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쯤 되면 내가 수리를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실제로 구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차량들이 도대체 얼마나 가성비가 있길래 사람들이 이런 차량들을 골라서 사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EV6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기본 트림에 해당하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에 해당하는 트림이고 EV6는 에어 트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뭐 현대 스마트 센스, 드라이브 와이즈 뭐 요런 것들 정도만 들어가고 그 외에 핵심 트림인 뭐 프레스티지나 어스 이런 것들은 아예 빠져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신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EV6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했을 때 2022년 당시 구매할 때 가격이 한 3천만 원 중반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9만 킬로미터 정도가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 가격이 2천만 원 중반 정도가 돼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2022년 7월까지 생산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72.6kWh가 들어가고 그 이후 모델들은 77.4kWh가 들어가요. 한 4에서 5kWh 정도 배터리 크기 차이가 있는데 이 배터리 크기 차이만으로도 주행거리가 한 30km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도 배터리가 좀 더 큰 게 들어간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22년 7월 이후 연식들, 그러니까 2023년형으로 되어 있는 아이오닉 5를 구하는 게 좋아 보여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아이오닉 5는 2021년식이에요. 배터리가 72.6kWh가 들어간 모델인 거죠. 보조금 받고 한 3천 중후반 정도 되는 가격이었는데 주행거리가 10만 킬로미터 정도가 됐고 익스클루시브 모델이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이 2천만 원 초중반 정도가 됩니다. 주행거리가 긴 거에 대비해서 감가가 어마어마하게 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봤자 한 1,400, 1,500 요 정도 감가가 된 거니까 아예 엄청난 감가가 된 거는 아닌데 도대체 왜 전기차를 이렇게 주행거리가 긴 애들을 골라서 구매를 하냐라고 하면 이 2천만 원 초중반 정도 되는 차량들을 구매했을 때 오는 이점들이 있어요. 전기차를 구매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취득세를 140만 원 정도를 면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2,500만 원 정도 되는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쳐보자고요. 거기에서 취득세를 내가 7%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보통 한 170만 원 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140만 원 정도를 감면받게 되면 실제로 내가 내야 되는 돈은 취득세가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내가 내연기관을 구매할 때보다 가격을 140만 원 정도 할인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것들의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차는 유지비가 압도적으로 저렴한 편이잖아요.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한 유지비를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준중형 사이즈의 SUV,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고르라고 하면은 4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가 한 7, 8만 킬로미터 넘어온 애들이 2천만 원 초중반 정도의 가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투싼 하이브리드와 이 아이오닉 5가 주행거리 차이는 한 2, 3만 정도 더 나기는 하지만 가격이 비슷해 라고 하면 나 같아도 아이오닉 5를 한번 생각해 볼 법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아이오닉 5나 EV6 같이 저렴한 2천만 원 초중반 정도에 위치해 있는 차량들을 가져가서 수리해 가면서 타는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 후기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제 옆에 있는 아이오닉 5나 EV6처럼 아예 주행거리가 좀 길고 연식도 한 3, 4년 정도 된 이런 2천만 원 초중반 정도에 있는 차량들을 구매해서 내가 보증기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ICCU나 고전압 배터리가 고장나면 오케이 땡큐 그러면서 새 걸로 배터리 교체받고 ICCU 교체받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또 10만 킬로 10년 뭐 이렇게 계속해서 타가면서 보증기간을 넘어가면 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이런 수리비를 들여가면서 전기차를 고쳐가면서 타는 이런 것들도 꽤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2천만 원 초중반 정도에 해당하는 이런 전기차들을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는 것 대신에 선택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